자, 시간이죠. 참 심란한 영화입니다, 진짜. 근데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예요. 테이크 쉘터 갖고 왔습니다. Is anyone seeing this? Told people what you've been doing. I know. I'm sorry. This is how you treat trans? Are you okay? 영화를 만든 감독은 제프 니콜스라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감독인데 샷건 스토리즈라는 영화를 먼저 만들었어요. All here because you think this was a good man. 오랜 그 신인 시절을 견디다가 그 영화로 간신히 처음으로 성공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든 영화가 테이크 쉘터인데 이 영화를 만들기 직전에 본인은 사실 오랜 세월을 견뎌서 가까스로 데뷔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불안감이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나온 직후였다는 거예요. 이 세계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심리 같은 것을 자기 이야기 속에 한번 담아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테이크 쉘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참 영화 특별하면서도 특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참 마음에 오래 남는 멋진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티스라는 남자 그냥 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충실한 남자입니다. 가족한테. 그리고 부인이 사만다라는 여자인데 바로 제시카 체스테인입니다. I love you.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이 딸은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죠. Need to live on for a week. 그 평범하게 건설 노동자로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성실한 남자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남자가 이상한 악몽과 이상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Damn it. What? It sounds like thunder. What sounds like thunder? What's the matter, you curse? What's the problem? I've been having. The reason I've been having trouble sleeping is these dreams I've been having. They always start with a kind of storm. Real powerful. This is the number of a good friend of mine in Columbus. He's a psychiatrist. It's a drive, but he's the best I know. 환상 속의 내용은 뭔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공동체와 이런 것들을 치명타를 입힐 것 같은 거대한 폭풍과 몰려올 것 같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망상과 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You think you could help me with something? I'm going to build out the tornado shelter in my backyard. I could use some help. Yeah, whatever, I'll help. Thanks. 이것이 꿈의 경지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집에다가 정원에다가 거대한 방공호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주변에 돈까지 빌려서 대출해서 방공호를 만드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짝이가 없죠. Samantha. Are you out of your mind?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남녀 배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네. 연기들이 엄청납니다. 둘 다 굉장한 연기파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마이클 셰넌. 그리고 마이클 셰넌에 대한 감독의 믿음은 절대적이어서 그 장면에서 무슨 옷을 입을 건지만 사전에 상의하고 연기에 관한 것은 100%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마이클 셰넌 연기하시는 거 가만히 보시면 입을 안 벌리고 말해요. 복화술과 비슷한 그런 어떤 네. 그리고 말을 할 때 상대방 눈을 절대로 안 쳐다봐요.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억눌린 내면, 불안에 찌든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명의 배우는 제시카 체스테인. 놀라운 것은 출연한 연기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달라요. 이 영화에서의 제시카 체스테인은 굉장히 현숙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강한 아내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로 다크 서티 보면 완전히 남자잖아요. 그렇죠. 네.
헬프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여자 같은 느낌. 이런 양극단의 연기들 너무 잘해내고 있죠. 참 훌륭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영화 세 개의 장면 어떤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장면은 이 남자가 계속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드디어 아내가 자신을 공격할 것 같은 꿈을 꾸는 장면을 첫 번째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막 바깥에 퍼붓고 있는데 아내가 그 어둑어둑한 실내 어둠 속에서 갑자기 주방에서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는데 옆에 식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착 차가운 얼굴로 보면서 식칼을 쥘 듯 말 듯한 표정을 칩니다. 남편이 너무나 겁에 질려서 제발 하면서 이렇게 표정 속으로 아내를 말리려고 하는 굉장히 섬뜩한 꿈이죠. 그런 아내가 위협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꿈 장면. 이 장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실 테이크 쉘터가 영화를 볼수록 심란해지고 무시무시해지는 것은 가장 나를 안락하게 쌓아주고 있어야 될 집이라든지 그 인물들이 공포로 다가올 때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걱정이라는 감정하고 달라요. 걱정은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망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영화 읽어주는 남자 하다가 버벅거릴까봐 버벅거리잖아요. 걱정이 현실화된 거예요. 네. 걱정스러워. 네. 진짜 걱정해도 소용없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불안은 다릅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그런 공포감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이 불안감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공포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독특한 감정인데 그것을 이제 커티스가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남자가 첫 꿈이 영화의 첫 장면인데 첫 꿈에서는 그냥 갑자기 바깥을 쳐다보는데 폭풍우가 밀려오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손을 대보면 기름 빗방울이에요. 노란 빗방울. 그러면서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꿈에서는 기르던 애견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세 번째 꿈에서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를 공격합니다. 공포의 대상을 느끼는 불안의 대상 혹은 꿈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위협이 되는 대상이 먼 곳에서부터 점점점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이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내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공포의 그 불안의 정도가 클라이막스까지 이루는 그런 장면에 이 장면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장면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은 진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크 쉘터는 영화의 무게가 완전히 뒤쪽에 다가 있는 영화고 네. 어떻게 보면 뒤에서 스포일러를 얘기하지 않고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볼륨을 또 줄이나요? 근데 오늘은 심지어 장면 2에서 볼륨을 줄여야 됩니다. 장면 3를 말할 거 없이 스포일러 1입니다. 장면 2에서부터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었고 아내가 깨우는데 폭풍우가 실제로 몰려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방공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공에 대피하다가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나갈까 말까를 두고 부인하고 설전을 나누는 장면. 이 장면을 두 번째 명장면으로 꼽겠습니다. 포티스가 이번에는 거리 한복판에서 딸을 안고 있는데 새들이 막 공격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불길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떤 공포 같은 게 심장을 이렇게 막 억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 영화의 꿈 장면들은 진짜 섬뜩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새들이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순간 아내가 깨우는데 폭풍우가 실제로 몰려왔던 거죠. 네. 항공모호 속에 다 남편 때문에 밤에 막 해서 아이까지 해서 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남자는 심지어 방독면까지 사왔어요. 그래서 방독면을 다 찬 상태에서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고나게 자고 있는데 부인이 깨우죠. Wake up, babe. Where's your mask? You took them off. It's fine. No. Take it off. Take it off. Take it off. It's still storming. Baby, there's no storm outside. I'm sorry. I can't.
love you, but if I open the door, then nothing's gonna change. Please. This is something you have to do. 그래서 마침내 문이 확 열리는 순간 해가 쨍쨍 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어떤 쓸데없는 불안과 이런 것 때문에 망상에 가졌던 남자가 결국은 이 부인의 지고지순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그 쓸데없는 감정을 맞서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이 장면까지 보게 되면 이 영화는 정말 훌륭한 또 한편의 할리우드 힐링무비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저는 잠깐 헷갈렸어요. 간밤의 폭풍우도 그럼 없었던 건가? 관련된 얘기를 세 번째 장면에서 제대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 2. 네, 이번엔 진짜 초강력 스포일러입니다. 어쨌건 휴가지에 가서 마지막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명장면이자 이 영화의 핵심이죠. 네, 결국은 그렇게 돼서 남편을 부인이 정신병원에 데려갑니다. 네. 그 남자도 자기의 그 병을 직시하게 됐고 자기가 정신분열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you to separate yourself from that storm shelter. I think you need to break away from it for a while. And we can start you on some medication that I think will help, but that action alone would mean a lot. What does that mean? I mean that he'll need hands-on therapy at a real facility. 의사가 입원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입원을 해서 가족과 떨어져 살기로 이미 다 결정을 해요. 휴가를 갔어요. 부인은 안에서 이제 약간 방갈로 같은 데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남편은 밖에서 그 어린 딸과 해나라는 딸과 함께 모래장난을 하고 있죠. 모래성을 만듭니다. Yeah. Put a top on. What is it, honey? What? 수화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데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진짜 폭풍우가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얼른 딸을 데리고 방갈로 안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 부인도 나오게 됩니다. 그 셋이 공포에 가득 찔려서 그냥 폭풍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세상을 삭힐 것 같은 폭풍우가 바다 저 멀리서 오는 것을 셋이 쳐다보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Okay.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다 보고 나면 100%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꿈이야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왜 미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걸 보면서 헷갈리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헷갈리라고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감독 자체가 결말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꿈 같고 어떻게 보면 꿈 같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장면은 커티스 꿈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가 톰이라는 말을 아빠한테 전해주게 되는데 이 톰이라는 말을 얘는 엄마한테 배웠어요. 네.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커티스의 꿈이라면 아이가 스톰이라는 말을 배웠다는 것 자체를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티스의 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에서의 앞에서의 그 꿈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커티스의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커티스의 꿈으로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실제 일어났단 말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장면을 찍은 것 자체가 그냥 사실적인 장면을 찍듯이 찍었지 앞에 꿈들 장면처럼 그렇게 찍지를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꿈의 로직 자체를 이 장면이 채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은 꿈으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여태까지 이 영화의 화법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장면의 묘사를 통해서 이런 불안감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말 세계에 대한 근심 같은 것을 이 영화가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건
감독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평론가로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수많은 영화를 보는 시선 중에 하나 정도로만 참고해서 보시면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읽어주는 남자 테이프 쉘터였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와 영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상에는 참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좋아하는 영화가 다 다를 겁니다.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영화와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